미국과 유럽에서 개량돼 크리스마스 트리로 애용되고 있는 구상나무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900년대 초 유럽으로 반출돼서 개량을 거친 이후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나무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주장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것을 역수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외로 빠져나간 우리의 종이 수천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것을 보호하고 발전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21세기는 종자 전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전자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감자 박사로 유명한 분이시죠.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의 임학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유전자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혹시 유전자원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유전자원은 그 생물 유전자원을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뭐 식물, 동물, 심지어는 미생물. 미생물로 하면은 곰팡이, 세균, 조류, 동물, 그다음에 바다의 수생 식물까지. 우리가 인간이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생명체는 우리가 다 생물 자원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앞서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종자가 많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전 자원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전 자원을 수집하고 보호하고 평가하고 보급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우리의 토종 유전 자원이 많은 외국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토종 자원을 반환받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요. 예, 뭐 왕의 귀환이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일본, 독일 이런 데서 유전 자원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강에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유전 자원은 어떤 것이고 유전 자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강에서 얘기했지만 최근에 세계적인 석유 회사의 직원들이 007 가방에 잡종 벼 종자를 갖고 다니는 그런 그룹이 있고 최근에는 메이저 회사 중에 어느 일부 회사는 야생종의 벼나 소맥의 씨앗을 찾아서 동남아시아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석유 회사가 동남아시아에 다니면서 벽시나 야생종 종자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우리 한국을 비롯한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유전 자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물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다니면서 토종 종자를 갖다가 새로 개량해 갖고 이제 종자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석유 회사들이 최근에 야생종의 벼나 소맥의 씨앗을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죽지 않고 그 지역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그 종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온갖 병충해가 우리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감기 바이러스 걸리면 우리 감기 그냥 약 먹는데 의사가 돌보지도 않고 사냐초 같은 경우는 그냥 수천 년 세월을 그냥 살아왔으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병충해를 견딜 수 있는 뭔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의학 소재의 40% 이상은 다 식물 재료예요. 식물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 재료가 결국은 뭐냐면은 새로운 의학이나 한약, 약, 뭐 기능성 식품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은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막 병충해 강한 그런 종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 유전 자원에 어떠한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어떤 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걸 먹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건강해진다.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어떤 유전 자원 안에 거기에 특별히 좋은 유전자가 있어요. 물질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을 죽이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을 분리해서 그것을 정제해갖고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도상국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전 자원이 개발도상국에 봤을 때는 그냥 들에 핀 들꽃에 불과하지만은 그거를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굉장한 유전 자원이 되어 그걸 통해 갖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 자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강에서는 종자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종자 산업의 기본은 바로 종자 유전 자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자원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생물 자원이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은 종자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하기 때문에요. 결국 뭐냐면 종자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건데 그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 미국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야생종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 이미 그 지역에 토착화 됐지만은 아주 정제가 되지 않은 그 유전 자원을 갖다가 조금 가공해서 그 곳에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수천 년 동안 거기서 살아온 생물체야. 다만 뭔가 조금 2%가 부족해. 그 2%를 생명공학이나 다른 방법, 분석 방법을 해갖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가 되게 되면은 그게 1원짜리 밖에 안 되는 게 한 포기가 그게 수천